112쪽에서 36번 문제, 이제 문제 푸는 속도 빠를 겁니다. 토지분, 재산세, 공장, 용지, 옳지 않은 것. 1번에서 거기 쭉 가볼 때 산업단지,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그럼 산업단지,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있으니까 이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말하겠죠. 주거, 상업, 녹지와 공장, 토지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의 공장, 토지는 만들어서 판다. 영업토지로 봄으로써 별도 합사입니다. 그런데 분리과세다 틀렸죠. 답은 1번 되고요.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초과자 나왔죠. 종합합산. 2번에서 3번에서 군, 공장, 토지. 그러니까 일체임으로써 분리과세. 세율은 0.2%. 그리고 4번에서 공장용 건축물은 건축적인 경우를 포함하되 정당 사유가 없이 6개월 이상 공사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름만 나오는데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한 번도 이 문장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시면 될 것이고요. 5번에서 주거지역, 공장에 대해서 볼 때 공장과 지역의 용도 일치하지 않았죠. 공장 용지에 대한 내용은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별도 합산이다. 맞죠? 38번 재산세 과세 표준 옳은 것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봤나요?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볼 때 부동산이 나왔으면 그때는 꼭 어떤 단어가 있으면 공정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공정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1번에서 보니까 단독주택 재산세 과세 표준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없죠. 틀렸고요. 2번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여기에 대한 내용도 건축물이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로서 공정 단어가 있어야겠죠. 없어요. 틀렸고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도 마찬가지로 공정 단어 없으니까 틀렸고요. 그리고 4번에서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공동주택이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한 이로서 여기에 대한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공정 단어가 있네요. 여기서 60% 나오죠. 주택 일대의 공정은 60%입니다. 그럼으로써 60%에 대한 이로서 공정 단어가 있으니까 맞는 문장이죠. 답은 4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서 공정 단어 없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 때에 40번 재산세 표준세율 틀린 것 돼 있죠. 여기에서 1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세율로 물어봤죠. 그랬으니까 누진세율이다. 맞죠? 그리고 누진세율로서 볼 때에 가로회가 주택 넣으면서 가로에서 별장 제외 나오죠. 왜 별장 제외란 말이 여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주택은 별장으로 따라가는데 세율만큼은 안 따라가거든요. 세율로 물어봤으니까 가로에서 별장 제외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1000분의 50이다. 틀렸죠? 1000분의 40. 4%로 가져야 맞습니다. 답은 2번. 총합산.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합쳤으니까 세율은요 누진세율이다. 맞고요. 4번. 4번에 대한 문장의 지문은 길지만 포인트는 있어요.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탄력세율입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지방세에는 탄력세를 다 두고 있어요. 탄력세율은 표준세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0으로 되고 그리고 해당 연도만 적용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4번 맞고요. 그리고 건축물 재산세 세액이 전년도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세액 금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150에 해당된 금액으로 한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 100분의 150까지로 나온 거 보니까 이 내용은 세부담 상한이네요.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으로서 건축물이니까 일반적 경우로서 맞죠. 만약에 주택으로 나온다면요. 그건 틀린 겁니다. 건축으로 나왔으니까 일반적 경우로서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41번 재산세 과세 표준 세율 옳은 것 1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뭐였어요? 탄력세율.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 지방세에서는 탄력세율 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 적용인데 5년간 적용이다 틀렸죠? 1번 틀렸고요. 그리고 2번에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보며 여기서 독립하여 구분 사용이란 말은 구분 등기됐다는 얘기입니다. 구분 등기니까 그 부분이 뭘로? 주택으로서 전용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에 대한 내용이 전용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으로서 주택으로 보며 부수 토지는 면적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본다. 여기도 맞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별장과 고급 주택은 4%, 그 밖의 주택은 노진세율. 여기 볼 때 고급 주택도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4%가 아니라 노진세율입니다. 별장은 4%, 고급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노진세율. 재산세에서 주택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세율로 물어볼 때는 노진세율 하시면 됩니다. 일반 주택도 노진세율, 농가 주택도 주택 단어 있으니까 노진세율, 고급 주택도 주택 단어 있으니까 노진세율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4번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나왔죠. 주택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읽어볼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자, 주택 단어 안에가 어떤 말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주택 단어 안에, 이 주택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요,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띄어내 본다면 주택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합친 것이 곧 주택으로서 한 물가입니다. 그럼 볼 때 여기에서 주택 단어 나왔죠. 그리고 뒤로 쭉 가보니까 뒤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 계산한, 구분일까요? 합칠까요? 합쳐야 돼요. 왜? 주택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로서 4번 틀렸고요. 그리고 5번에서 고급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럼 여기는 물어본 것이 과세 표준 물어봤죠. 그러면서 주택이니까 부동산 나왔죠. 부동산임으로써 공정 단어가 있어야 돼요. 공정 단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숫자가 70입니다. 주택일 때 공정에 대한 내용은 60%예요. 70%가 틀렸네요. 숫자가 틀렸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D페이지로 가셔서 43번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 틀린 것 1번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여기서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보면서 부동산 나왔죠. 그랬으니까 공정 단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공정 단어 있어요. 70%가 공정이거든요. 건축물일 때는요. 그러므로서 1번 맞고요. 2번 별장과 고급 주택은 4%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라는으로서 후자는 맞아요. 후자는 맞는데 앞에서 고급 주택 나왔죠. 고급 주택에 대한 내용도 누진세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 비례세율이 있으니까 틀렸죠. 2번 틀렸고요. 3번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과밀 억제권력 내 공장, 신설, 증설 일 때는 5배 중과세합니다. 5배 중과세로서 5년간 적용된다라는 이로서 3번 맞고요. 4번에서 시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의 예외적 세율로서 0.5%다라는 이로서 맞아요. 0.5% 적용된다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표준세율의 2배인 이 말이 있죠. 그걸 지우세요. 2배 아니에요. 2배에 대한 이유 아니고요. 중과되는 것은요.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만 중과합니다. 이건 일반적 세율로서 예외 세율로서 0.5%예요. 2배 지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5번에서 재산세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45번 토지 재산세 세율 틀린 것은 1번 개인 소유 농지로서 실제 용농에 사용하는 농지, 실제 용농에 사용되는 농지니까 분리과세. 농지물로서 세율은 0.07%, 1000분의 0.7이 바로 0.07%입니다.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2번에서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니까 나대지, 나대지로서 이때에 대해서 종합합산, 종합합산일 때 누진세율은 0.2%부터 0.5%까지 적용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맞고요. 영업토지에 대한 내용 별도 합산, 별도 합산으로서 누진세율은 0.2%부터 0.4%까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맞고요. 그리고 기준면적 내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이걸 적으세요. 앞에다가 기준면적 앞에다가 적는 것은요. 군 내란 말을 적으세요. 그래야 이 공장 용지가 분리과세인지 별도 합산인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군 나왔으니까 일치하죠. 일치함으로써 그 공장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분리과세니까 세율은 공장 토지로서 0.2%입니다. 그런데 0.07% 됐으니까 틀렸죠. 0.2% 되어 맞고요. 답은 거기에서 4번 골프장 토지에 대한 내용은 세율로 물어봤으니까 4% 맞고요. 그 다음에 47번 재산세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 여기서 재산세에서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낮은 것, 높은 것 이걸 찾으라는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진세율 되는 것은 고려하지 마시고요. 비례세율 적용된 것만 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돼요. 거기에서 별장은 비례세율이죠. 4%. 그리고 2번에서 군, 공장용 건축물. 건축물로 끝났죠. 이제 세율로 물어볼 때요. 여기서 이 문장을 볼 때 문제에서 세율 물어볼 때 건축물로 끝났는가 아니면 토지로 끝났는가를 구별해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건축물로 끝났다면 그때에 대해서 세율은 0.2% 됩니다. 그럼 여기는 건축물로 끝났으니까 0.2%겠죠. 다시 이제 이 내용을 변형할게요. 변형해서 군내에 소재하는 공장, 건축물의 토지 이렇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토지로 끝났죠. 토지 끝났으니까 여기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장 토지가 군에 있음으로써 일치했죠. 일치하니까 분리과세. 분리과세로서 세율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0.25%. 제 말 잘못했네요. 건축물로 끝났다면 0.25%. 그럼 여기에 대한 토지는요. 분리과세 토지니까 0.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고급 오락장 토지에 대한 내용은 세율로 물어봤으니까 4%. 그리고 고급 오락장 건축물에 대한도 세율로 물어봤으니까 4%. 고급 오락장 또 해운제 골프장에 대해서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물어본다면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토지든 건축물이든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번과 5번에 대한 내용 4% 되겠죠. 그럼 답은 거기에서 낮은 거 했으니까 2번 됩니다. 그리고 다시 49번 갑니다. 49번에서 재산세 세율 중 낮은 것 1번 종합합산이니까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2번에서 별도합산도 누진세율이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요. 분리과세되는 목장은 세율로서 0.07%.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내용 누진세율입니다. 그러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분리과세는 공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니까 세율에 대해서 0.2%입니다. 그럼 두 개 비례세율에서 낮은 것은 0.07%로서 답은 3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50번 재산세 표준세율 틀린 것 1번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 종합합산이니까 합쳤죠. 합쳤으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 그대로 모두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맞죠? 벌써 종합합산이라는 단어가 합쳤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결해서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 세율이 적용된다. 이 종합합산 세율은 누진세율이겠죠. 1번 맞고요. 2번에서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액을 별도 합산이니까 합쳤죠. 그럼 당연히 뒤에서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하여 별도 합산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이 별도 합산 세율은 누진세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분리과세되는 토지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 대상 세율 적용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서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의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가액을 합하여 주택의 세율 적용한다. 자, 볼 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액산정이죠. 세액산정에 대한 내용은 주택마다 세액산정입니다. 주택마다 세액산정인데 주택가액을 합한 이렇게 되잖아요. 틀렸죠? 라니로서 4번 틀렸고요. 5번에서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였냐? 주택 이거요. 그리고 뒤에 가보니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에 주택 세율 적용한다. 맞죠? 합한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로서 5번 맞고요. 그리고 뒷페이지로서 52번 재산세 주택 세율 틀린 것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택의 단어 안에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이 말이 들어있잖아요. 들어있음으로써 주택과 토지를 어때요? 합한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 적용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했다 하더라도 이 주택 단어 안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주택과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한 과세 표준에 세율 적용되는데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세액 산정입니다. 그럼 이때 볼 때 뒤에서 주택별로 세액 계산한다. 맞죠? 주택마다 세액 산정이다. 라는으로서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또 3번에서 고급 주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 적용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별장은 4% 비례세율 적용된다. 맞습니다. 별장은 주택으로 과세하나 세율만 주택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세율에 대해서는 4% 비례세율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개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할 때에 주택가액을 합하여 세액 산정한다. 이 말은 주택마다 세액 산정이라는 말과 유배된 말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 합하지 않고요. 주택마다 세액 산정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답은 5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55번 재산세 과세 방법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은 0.25%로 과세 맞죠? 그리고 뒤에서 부수토지는 건물과 구분하여 토지분산세로서 과세하되 별도 합산 또는 종합합산 과세된다. 맞아요. 여기에서 이 건축물에 대한 이 영업 건물이거든요. 영업 건물이니까 이건 뭘까요? 토지는 별도 합산
초과됐으면요 종합합산으로서 과세한다. 맞고요. 2번 별장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별장은 주택으로 과세한다 했으니까 요 별장 단어 안에도 뭐가 포함되냐면 부수 토지를 합친다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써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맞죠? 그리고 세율은 몇 프로? 4%. 4%의 주택분 전환세로서 과세한다. 맞죠? 세율만 안 따라가고 나머지는 다 주택에 따라간다는 뜻으로서 이 2번 내용 맞는 문장이고 고급 오락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0.25% 건물분 재산세다. 틀렸죠? 여기다 내용 4%. 4%로서 건축물분 재산세로서 과세. 숫자가 틀렸나요? 그리고 부수 토지는 건물과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로서 과세. 맞죠? 그리고 종합 합산한다. D가 틀렸네요. 종합 합산이 아니라 여기다는 고급 오락장 토지니까 분리 과세. 답은 거기에서 3번.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주택이니까 합하겠죠. 그리고 뒤에서 누진세율로서 과세된다. 라는 뜻은 맞죠? 그 다음에 5번에서 고급 주택, 주택이니까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세율은 누진세율, 누진세율 적용된다 라는 의미로서 맞고요. 답은 거기에서 3번 될 것이고 그리고 57번에서 재산세, 징수 틀린 것은 납세 의무자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경우에 납부세액의 전부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자, 문장 끝에 보니까 분납 나오죠. 이게 문제 키입니다. 자, 분납이니까 분오 그래야죠. 500만 원 초과 틀렸고요. 또 틀린 것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2개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고지서로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재산세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그리고 또 3번에 대한 이유로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끝에서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3번에 대한 내용의 문제 키는요 물납입니다. 물납이니까 물천 1천만 원 초과 맞죠? 그리고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 맞죠? 답은 3번 맞고요. 4번에서 토지분산세 납기는 는자 앞에 납기 나오죠. 이건 납부기간 물어본 거나요. 토지의 납부기간은 세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맞죠? 그 다음에 보통 징수 방법이다. 맞고요. 그리고 59번 재산세 부가 징수 틀린 것은 해당 주택의 부가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징수한다. 여기 있는 내용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이네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에서 껌은 20만 원, 껌이 아니다면 일반적 경우로서 2분지씩 나눠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20만 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2분지 1씩 나눠줌으로써 2분지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1번 틀렸고요. 2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된 고지서에 과세표현과 세액을 적어 늦어 납기 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맞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구분 고지한다. 3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서 발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상가 건물을 보유했을 때 토지 없는 건물 없으니까 여기에 따른 토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고지서 나가는 것은 상가와 토지를 합하여 세액 산정해서 고지서로 나간 것은 아니고요. 따로 또 나가야죠. 따로 또 나가니까 상가 건물은 건축물로서 고지서 발부, 토지는 토지로 따로 한 장해서 고지서 발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3번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서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소액 징수 면제로서 맞는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뒤로 가져서 60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61번 갑시다. 재산세 물납 틀린 것에서 이제 문제상에서 물납이라고 나왔죠. 문제 키 빼냈어요. 거기에서 1번 물납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청 그랬잖아요. 1천만 원 초과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자, 재산세 물납은 관할구역 내 부동산이었죠. 그럼 여기에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성남시 거잖아요. 성남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의 부동산 물납은 성남 것으로 가야죠. 성남시 내 부동산만 가능하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맞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4번에서 물납하려는 자는 뒤에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물납 신청을 물어본 거네요. 물납 신청이니까 앞으로 당겨야죠.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맞죠? 그 다음에 5번에서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 받은 경우 해당 시, 군, 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 맞을까요? 당연히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징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징수해야 되니까 해당 시, 군, 구 그랬잖아요. 이 말은 관할구역 내 다른 부동산이에요. 그럼 관할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하였으니까 징수해야 됨으로 인해서 변경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그 내용으로서 5번이 틀렸네요. 답은 5번 될 것이고, 그리고 6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거주자 갑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갑이 A주택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는 2019년 기속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설명 틀린 것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볼 때 1번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은, 여기는 물어본 것은 기준일 물어봤죠. 은자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거든요. 보유 세금의 기준일은 6월 1일. 6월 1일이다. 맞죠? 2번 갑시다. 갑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여기 보니까 이 은자 앞에가 고령자 세액공제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제 뒤에서 곧 배울 거예요. 곧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우는데,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고 60세 이상 이란 두 단어가 다 있었으면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제율에 대한 내용은 5년 간격으로서 9단 10단이에요. 5년 간격이니까 60세 이상부터 시작했음으로써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그러면 5년 간격 10%,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그랬으면 9단 10단이니까 20%, 70세 이상이었으면 30%입니다. 이런 걸 알고 거기에서 자료 봅시다. 자료 보니까 문제상 단 나오죠. 단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60세이죠. 61세나 60세나 65세나 60세나 아까 5년 간격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0세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1세대 1주택. 그럼 1세대 1주택자 단어 있고요. 60세 단어 있죠. 둘 다 있으니까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 됩니다. 그리고 퍼센트.
대한 내용은 60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10%. 자, 뒤에서 이제 2번 문제 봅시다. 선다 2번에서 고령자 세공제 예금 산출 세액의 10%를 고반 금연한다. 맞죠? 2번 맞고요. 3번 자산세 납부 세액이 6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은 납부기 한 지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으로서 500만 원 초과됐으니까 500만 원 초과해서 1000만 원 이하였으면 일부에 대한 내용이 500만 원 초과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으로서 2개월 내에 분납되죠. 그럼 여기에서 500만 원 초과된 금액은 100만 원. 100만 원에 대해서 2개월 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맞죠? 라는으로서 3번 맞고요. 자산세 세액이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부담 상한이네요.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에 대한 으로서 물어볼 때 그 문제상에서 문장은 주택이죠. 주택은 일반적 경우 100분의 150보다 낮춰줘야 돼요. 낮춰준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 숫자가 나왔으니까 이건 어떨까요? 틀렸죠? 틀렸고요. 거기에서 4번이 답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에서 그 문장 끝 가보니까 문장 마침표에서 앞에 보니까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문제 키 빼냈어요. 문제 키 빼냈으니까 포인트 잡아야죠. 포인트로서 보니까 거기에서 신탁법 나왔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요. 수탁자.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본다. 맞죠? 답은 거기에서 4번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65번. 65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 부가 징수 옳은 것 1번.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함으로써 가산세와 가상금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가산세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가상금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가산세가 빠져야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경우는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국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 허가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이 문제의 끝 보니까 물납이죠. 이제 재산세 물납에 대한 문제다는 거 문제 키 빼냈죠. 이제 포인트 가봐야죠. 물천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맞죠? 그리고 뒤에서 국내 부동산에 한한다. 틀렸죠? 국내 부동산이 아니라 관할구역 내. 이 관할구역 내가 시군 구 내예요. 여기는 국내에 있으니까 틀렸죠?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재산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재산세를 2,000원 징수한다. 2,000원 미만이었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징수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재산 나오면서 가로 보니까 토지, 건축물 되고 그리고 뒤에서 세액 금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서 가로에가 토지, 건축물이죠. 주택 아니죠. 그럼 일반적 경우니까 일반적 경우로서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에 대한 으로서 맞게 됐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다만 주택은 제외한다. 맞죠? 왜 주택은 제외했을까요? 일반적 세율보다 낮춰주거든요. 그러면서 제외 맞고요. 4번 맞는 문장이고 5번 주택의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는 납기를 10만 원 알았어요. 저도 이제 노안기 들어왔는 모양이네요. 노안기 들어가지고 100만 원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10만 원 되고요. 그러니까 주택 10만 원이니까 껌이죠. 껌이었으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이제 한꺼번에 징수합니다. 한꺼번에 징수하는 기간은 7월 16부터 7월 30일까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9월 16부터 9월 30일까지니까 틀렸죠. 그리고 66번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 분할 납부 물납 틀린 것은 이제 문제는 재산세 분납, 재산세 물납 요 두 방향으로 물어봤죠. 거기에서 1번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경우 분납 가능하다. 분납이니까 분오 500만 원 초과 맞고요. 그리고 2번에서 분할 납부 기간은 45일이다. 45일 아니라 2개월. 답은 2번. 물납은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한다. 맞죠? 4번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경우 분할 납부한 세액은 2분지 1 금액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분납의 일부를 물어봤네요. 분납 일부에 대한 이유로서 1천만 원 초과일 때는 2분지 1 금액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4번도 맞고요.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은 500만 원 초과부터 분납이 시작하니까 납부세 500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된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일부를 물어봤네요. 그 내용으로서 5번도 맞습니다. 뒤로 가셔서 67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68번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풀고 69번 풀 건데 10분 쉬었다가 풀겠습니다.